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제3강 디지털 입출력 그리고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에는 디지털 포트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이거 좀 잘렸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두이노에 보면 이 위에 0번부터 13번까지의 핀을 넣을 수 있는 요 포트들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 포트들은 디지털 신호를 출력을 하거나 입력을 받을 수 있는데요. 디지털 신호는 0과 1 두 가지 상태만을 표현하므로 포트를 통해서 0 또는 1의 신호를 내보내거나 입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두이노 우노에는 13개의 디지털 핀이 있는데 이것이 디지털 포트입니다. 이 디지털 입출력을 어떻게 받는지는 한번 뒤에서 계속 보도록 하고요. 아두이노 우노에는 디지털 포트 13개가 있다는 것, 그리고 디지털 포트는 입력과 출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는 이제 전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 쿼터에 그 컴퓨터를 만들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봤는데 선생님이 이걸 한번 다시 짚어주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여기 써놨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옴의 법칙. 물리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옴의 법칙에는 일단 세 가지 요소가 나와요. 첫째, 전류. 전류는 양전하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를 말하겠죠? 플러스가 어디로 이동하느냐. 그리고 전압. 전압은 전류를 흘릴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양전하를 어떤 힘으로 이거를 이동을 시키느냐. 그것을 말하는 게 이제 전압이고,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여기 건전지겠죠? 여기에서 전압의 세기를 결정을 해요. 이 전지에서 전원에서.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양전하 플러스의 전하가 이제 흘러가는 방향이 이 전류입니다. 전류이고 이것의 흐름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저항이에요. 그래서 이 전류의 흐름은 바로 그 전압을 저항으로 나눴을 때 이 전류의 세기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옴의 법칙으로 표현할 때 전압은 전류의 흐름 곱하기 저항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5V의 값을 넣어야 하고 이게 몇 암페어를 써야 하는지, 그리고 그 각 뭐 LED라든지 각종 장비에 전격 전류가 있어요. 그 전류가 넘어가 버리면 기계가 타버립니다. LED 여러분들 타는 거 봤죠? 그것이 전압이 세서 타는 게 아니라 전류가 세기 때문에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류의 값을 낮춰주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저항의 값을 높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LED 달라고 할 때 저항을 달아라 라고 얘기를 한 것은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저항을 달게 되면 이 전류의 값이 작아집니다. 여러분들 나누기 할 줄 알죠? 이 값이 커질수록 값은 점점 작아지겠죠? 근데 또 너무 작아지면 그 동작할 수 있는 만큼의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또 동작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저항값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항을 읽는 법을 알려줄게요. 여러분들 이전에 시작할 때는 그냥 저항이네 쓰자 해서 이렇게 썼는데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저항에는 이게 얼마짜리 저항인지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0의 개수, 정의 값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값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개는 숫자를 표시를 하고 요 세 번째에는 0의 개수를 표시를 하고 저항값의 오차를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맨 첫 번째 줄의 색깔이 주황색이면 3이겠죠? 3. 두 번째도 주황색이면 3.
세 번째가 빨강이에요. 그럼 2죠. 근데 세 번째는 뭐라고 했죠? 0의 개수를 말하고 있죠? 그럼 0의 개수가 2개. 그리고 맨 마지막은 황금색인데, 황금색은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오차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계산해 보면 3300 ohm인데요. 자, 저항은 단위는 ohm으로 표시를 하고 있죠. 3300 ohm이고 이것은 3.3 kilo ohm이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도 보면 자, 노란색은 4, 보라색은 7, 여기 보면 노란색은 4죠. 그래서 공이 4개. 그래서 47, 00, 00 이라고 하면 이건 결국 470kilo ohm이라는 걸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5%의 오차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5V에 저항을 얼마를 달아야 우리가 원하는 뭐 1A든 2A든 그걸 얻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계산식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런 계산들을 사용해야 할 때 저항 있는 법 꼭 사용을 해주세요. 자, 이제 우리 포트를 이용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LED를 깜빡이게 하는 그리고 LED를 순서대로 불을 밝히게 하는 것을 실험을 해봤는데요. 그때 이용한 것이 이제 포트 출력을 이용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포트 출력은 회로의 전압을 인가한다는 건 1을 표시하고 하이 신호를 말해요. 그리고 인가하지 않을 경우는 0 또는 low라고 합니다. 는 이렇게 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데 아두이노의 경우 이 스위치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이나 오프를 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디지털 라이트를 이용해서 이거를 하이로 할 건지 로우로 할 건지 결정해서 그 LED의 불빛을 동작시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우라고 하면 전구가 이렇게 꺼지고요. 하이라고 했을 때 전구가 켜졌죠. 그것을 말하고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 포트를 이용해서 출력 신호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를 이용해서 입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외부의 값을 입력으로 신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입력의 경우에는 출력과 반대로 물리적인 핀과 연결된 부분의 전압이 0V냐 혹은 5V냐라는 것을 읽어드리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0V든지 아니면 5V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입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나와요. 여기에 이용하는 입력 방식에는 풀업 저항과 풀다운 저항 방식을 이용을 한대요. 이게 뭔가 조금 어렵죠. 사실 우리가 지난 쿼터 때 이것을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풀업인지 풀다운인지 알지 못하고 사용을 했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할 것은 바로 풀업 저항이에요. 풀업 저항은 기본 신호로 플러스가 들어가 있어요. 스위치를 열지 않았을 때 그러면 여기 5V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 저항이 연결되어 있고 여기 회로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두이노에다가 플러스의 저항을 달아서 여기다가 입력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 아두이노는 1의 값을 읽어드리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 신호가 이쪽으로 흐르게 되고 여기로는 흐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는 0의 값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풀다운은 뭐냐면 반대예요. 풀다운은 처음에는 0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접지에 연결되어 있죠. 0에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 저항을 달아서 처음에는 0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켜게 되면 1의 값을 가지게 되는 게 풀다운 저항이에요.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포트를 이용한 입력 신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C 언어로 넘어가서 우리 연산자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연산자는
여러분도 다 알지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걸 연산자라고 하고요. 부호 연산자는 자, 여기 숫자에 이렇게 앞에 붙어서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결정하는 걸 이제 부호 연산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1a가 아니라 ia일 텐데 너무 못하네요. 숫자가 맨 앞에 오면 안 되죠? 그래서 자, 여기 ia 플러스 ib면 ia의 값과 ib의 값을 ic에다가 넣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산자를 이용해서 덧셈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뺄셈, 곱셈을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나눗셈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눗셈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나머지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나머지는 여기에 보시면, 10을 5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얼마죠? 0이 나오죠? 0값. 3을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나오죠? 1 값을 이렇게,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 연산자인데요. 관계 연산자는 이게 크냐 작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연산자가 참값일 때는 숫자 1을 표시를 해줘요. 내부적으로. 그리고 true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짓일 때는 0을 표시를 해줍니다. 이따가 코딩을 하면서 한번 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 관계 둘의 크기를 비교를 하거나 할 때 이 관계 연산자를 사용하고요. 중요한 것은 두 연산자의 데이터형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 int면 int여야 되고 double이면 double이어야 되고 short이면 short이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용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다는 여기 는을 두 개 표시하고 서로 다르다는 거는 느낌표하고 는을 넣어주면 되고요. x값이 y보다 작다. 그리고 작거나 같다 할 때는 이렇게 요걸 표시하고 는을 하나 더 표시해 주는 겁니다. 크다와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 연산자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익숙한 논리 연산자가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가 1쿼터 때 이거를 사용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and, or, not을 이용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and는 뭔가요? 논리 곱이죠? 그래서 둘 다 1일 경우에만, 둘 다 참값일 경우에만 1을 표시를 해주고요. 5원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1값을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not은 뭔가요? 이게 만약에 참값이면 이거의 반대를 표시를 해줍니다. 만약에 여기가 1이면 결과는 0이 나오고요. 이게 0이면 결과는 1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논리 연산자를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산자들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제어 명령어인 if문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if문 안에 조건식 안에 이러한 연산자들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두 값을 비교해서 이게 참일 경우에 거짓일 경우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만약에 if가 만약에잖아요. 만약에 이 조건이 참이라면 요 밑에 이 명령들을 실행을 하는 거죠. 여기는 나눠진 겁니다. 요거랑 잘못 보지 마세요. 여기는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참이라면 요 명령들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if와 else가 있는데요. 똑같아요. 자, 조건식이 있고 명령들을 넣어주고 만약에 이 조건식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else 뒤에 명령어들을 넣어주게 됩니다. 우리가 예제로 풀어볼 예제에 요것들이 활용이 되어 있어요. 한번 예제를 보면서 한번 활용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풀업 저항을 이용한 예제예요.
어,